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 그리고 메인 파일, 리드미 파일, 리카이먼트 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리드미 파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케라스런 튜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깨갈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요 안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아마 배우는 0부터 9까지에 대한 분류기인 애널리스트 데이터셋과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셋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파일을 열게 되면 데이터 밑에 이런 식으로 U바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이미지들이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훈련 데이터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정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이미지와 정답,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답과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똑같이 이제 메인 파일과 이제 리퀘어먼트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똑같이 아나콘다의 파워쉘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상행역이 없는 환경에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만들어져 있는 AI 메딕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가상환경 이름을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고,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리퀘어먼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설치가 다 끝났으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python main.py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 파일을 풀면 이렇게 폴더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 보면 데이터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뭐 할 겁니까? 얘를 끄고 서버는 제가 가진 서버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requirement 아래 requirement text라는 걸 넣어가지고 똑같이 안에 requirement text 파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옵션들을 그대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여기는 금방 됐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파이썬에 main.py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야겠죠. 실행을 시키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쭉 해서 너무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F가 한 이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 돼서가지고 지금 이제 튜닝하는 그 뭐예요? 튜너를 적용해 한 코드고 결국 F가 두 번 돌아가지고 돌았고, 여기서 튜너가 다시 한 번 더 아마 튜너에 의해서 아마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아마 세부적인 소스 코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아마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보면 튜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베스트 뭐 벨 어큐리시 나오게 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 이렇게 튜닝이 됐다 되고 있는데, 얘네들 또 돌아가죠. 계속. 그래서 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튜닝에 의해서 튜닝이랑 이제 학습하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러닝 트라이얼, 지금 러닝 트라이얼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수행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돌리려고 할 때마다 제일 좋은 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번 수행해서 지금 그 결과값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라이얼 4번에서 했고, 테스트 트라이얼 0, 1, 2 요약했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성능인가요? 밑에 부분이 아마 테스트 같은데, 여기 트라이얼 똑같이 러닝 트라이얼 또다시 내네요. 결국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해서 했었을 때 똑같이 파라미터들을 결국에 지금 계속 다시 삭습하고 튜닝하고 뭐하고 그 과정들이 다시 시도하고 그 과정들이 계속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쭉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게 결론적으로 지금 짜는 코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스 코드를 아마 봐야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뭐 밤에 켜놓고 자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다 됐다. 뭐 다 끝났나요? 이제 끝난 건가?
네, 끝났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된 게 결국에 트라이얼 명일 내부 이렇게 최종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뭐 나왔다 뭐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결국 이해를 해야지만 이 안에는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케라스가 있고요. 케라스에 있는 레이어 층을 가지고 오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가지고 온 상태고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OS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케라스 튜너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튜닝할 때 사용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로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데이터 로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로인 트레인 이미지 패스와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 패스,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패스, 그리고 테이블 레이블에 대한 패스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함수에서 지금 정의가 된 것은 이미지를 각각 불러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에 있는 MP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이 바이트 형식이 UU8이었나요? 그 형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에 이제 파일들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패스를 읽고 거기서 읽어라 리드 바이너리 형식으로 우리 바이너리 읽은 상태에서 그 데이터셋을 지금 하나씩 읽어라 라고 여기서 MP에서 제공해주는 버퍼 형식으로 지금 값을 읽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읽었으면 그 형태가 지금 보면 유인트 부호가 없는 유인트 파일로 지금 저장을 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팔로 저장을 했었을 때 결국에 그거에 대한 쉐입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28x28 형태로 지금 바꿔서 이쁘게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똑같이 8개를 읽었을 때 똑같이 여기서는 그냥 읽어서 레이블로 저장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훌륭한 테스트 데이터 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X트레인과 그 다음에 Y트레인, 그 다음에 X테스트, Y트레인에 대해서 결국 로드 엠리스트 이미지스, 로드 엠리스트 이미지 각각 패스 경로에 따른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 Y 데이터 정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국 테스트 이미지들과 그 다음 테스트 레이블에 대한 정답들을 각각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데이터 분할을 해야 할 건데, 데이터 분할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예요? X트레인과 Y트레이닝에 대해서 각각 뭐예요? 여기서 이 사이즈만큼 우리가 지금 각각 할당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조금 문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줄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지예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인덱스가 여기서 마이너스 만인가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위아래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얘가 이미지고 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인 거고, 다른 거의 이미지에 대한 거에 결국에 밑에 부분에 이미지에 대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결국에 지금 각각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정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여기서 지금 불러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결국에 그렇게 불러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255 사이즈로 이미지들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뭐에 나누게 되고, 우리가 사이즈를 하나로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똑같이 MP에서 제공해주는 익스텐드 딤을 통해서 사이즈를 하나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상태에서 결국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X트레인과 그 다음에 Y트레인, 그 테스트에 대해서 각각 카테고리컬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국에 Y 정보들도 똑같이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이제 10개의 클래스에 맞춰서 지금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 밸리데이션 테스트 그리고 Y 정답들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다 바뀐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아이들을 각각 매칭시켜서 나오기 위해서 트리플 형식으로 결국에 여기 있는 X트레인과 Y트레이닝, 그리고 X밸리데이션과 Y밸리데이션, 그리고 X테스트와 Y테스트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리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함수까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함수가 결국에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이죠. 로드하는 함수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모델을 빌드하는 함수인데, 모델을 빌드하는 함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이라는 거가 있죠. 케라스에 있는 이 시퀀셜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에 이제 모델을 불러오게 되는 것, 먼저 정의를 해야 할 범위를 같이 얘기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연속적으로 값을 넣어야 되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지금 모델에 add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층을 하나씩 다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덴스 레이어에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플래튼을 이제 결국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플래튼을 집어 넣어서 결국에 하나씩 저장이 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에 있는 똑같이 밑에 부분에 ad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모델의 애들을 통해서 지금 레이어에 있는 댄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델에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댄스 같은 경우는 좀 유닛이 이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유닛 그리고 뭐 HP에서 인트로 제공해주는 유닛을 설정을 한 거죠. 지금 요 예제는 뭐예요? 캐러스 튜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너는 결국 이 댄스에 있는 요거를 이 뭐예요? 이 유닛들을 결국 튜너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태에서 똑같이 HP의 인트 유닛을 이렇게 됐고 최소 밸류는 이게 32고 여기서는 512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그 변수가 가장 최적인지를 결국에 하이퍼 튜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도 지금 보면 렐러가 좋은지 아니면 하이퍼 트랜지스터가 좋은지를 결국에 여기에는 MP의 초이스라는 걸 HP의 초이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똑같이 HP라는 거에 똑같이 불린이라는 걸 넣었는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 하면 드랍아웃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얘가 불린이 드랍아웃이 넣어야 돼 라고 하면 모델이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결국에 이 불린에 지금 얘는 불린을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모델에 뭐 하는 거예요? 드랍아웃을 여기서 추가를 하겠다 0.25에 대한 비율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안 넣겠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모델에 똑같이 삽입을 해서 결국에 여기 있는 레이어에 있는 댄스가 10개의 클래스 수만큼 해서 효용적으로 출력 부분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소프트 패스가 걸려가지고 지금 튜닝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학습률을 이제 여러분들은 튜닝을 할 거예요. 얘라 러닝 레이트 자체를 튜닝을 하기 위해서 학습률은 실수기 때문에 HP에서 적용해줄 수 있는 플러스 적용을 해가지고 최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결국 얘를 샘플링을 로고 단위로서 결국 샘플링을 해서 얘를 우리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러닝 레이트가 설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똑같이 모델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 옵션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최적 함수 설정하고 로스 함수 설정하고 매트리스 함수까지 설정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빼는 거죠. 밖으로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튜닝할 수 있는 함수를 여기서 보면 하이퍼 캐러스 튜닝, 즉 랜덤의 서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국에 튜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모델을 여기서 지금 빌드 모델이라고 정의를 했고, 빌드 모델이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모델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결국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목적으로 한 거고, 최소는 3번 시도를 하겠다. 그리고 얘는 익스큐트를 결국 2번을 찾아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라이트를 통해서 다시 제일 답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옵션들을 다 설정을 한 거죠. 결국에 내가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랜덤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튜닝을 할 거다라고 옵션을 정의를 한 거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로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투플 형식으로 불러와야 해요. 훈련 데이터와 정답, 검정 데이터와 정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결성한 튜너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훈련 데이터와 그리고 그 복수만큼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튜닝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튜닝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 즉 모델에 대해서 결국에 베스트 모델을 우리가 찾겠다. 그럼 보면 베스트 모델을 찾은 거라 가지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여기 베스트 모델에 저장을 하겠다. 그럼 이 베스트 모델에서 결국에 그 나온 찾은 거를 우리는 보여주세요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 튜닝에서 나오는 이 결과값들을 우리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베스트 모델 찾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썸머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튜닝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적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거를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된 거고, 최적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한 거를 결국에 지금 모델에 설정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그 값들에 결국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그다음 검정 데이터에 대한 그 정보답들을 결국 여기서 각각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그 모델 학습하는 것까지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지금 이너 함수로서 빌드라는 함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랜덤에 있는 레이어스에 있는 플래튼이 결국에 이제 불러와서 단편화가 될 거고, 단편화가 됐을 때 케라스의 댄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HP의 인트로 함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유닛을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소부터 32부터 512에 대한 그 사이즈만큼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고 스텝은 32만큼 움직일 거다, 렐루만큼. 이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사이즈 똑같이 여기서도 빌드를 해놓은 거고, 똑같이 여기서도 뭐예요? 소프트맥스 썼고 컴파일을 이렇게 써라. 이 상태에서 모델에 반환을 시키겠다. 즉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빌드라는 부분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델에 설정을 해놓은 거고, 이 핏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거를 결국에 이 클래스 안에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HP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과 모델과,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그 뭐예요? 아규먼트들을 결국에 지금 인자로 넣어가지고 우리 그 학습하는 거를 우리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결국에 커스텀 하이퍼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라스 튜닝에서 나오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스를 결국에 여러분들은 HP를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는 마이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을 결국에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하겠죠. i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거를 결국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너를 결국에 거기에 설정을 하겠다. 빌드 연결을 했다. 그리고 아마 연결을 했으면 결국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모아야 돼요. 학습을 해야겠죠. 어떤 거에 의해서 랜덤으로 발생되는 그 값들에 대해서 결국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델을 결국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이 여기서 141번째 줄까지가 그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커스텀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이죠.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클래스가 똑같이 다시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모델이 설정이 돼 있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셔플로 해서 핏에 대해서 분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레이어스가 분리를 했을 때 노멀리스가 있으면 이 노멀리션 추가할 거야, 노멀리션 추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핏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그 위에서 방금 설정한 거에 의해서 똑같이 튜닝하고 얘를 넣었을 때 모델을 돌릴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설정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핏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할 거야 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노멀에서 넣었을 때 그 결과값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얘가 이제 층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앞에 거에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풋 사이즈를 받은 거를 여기서 플래튼을 넣었고 1차원에서 바뀌었으면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완전 연결을 만든 상태에서 똑같이 댄스를 두 층을 만들었죠. 두 층을 만든 걸 가지고 모델을 설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옵션들을 이런 옵션대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이 피트 부분 당연히 달라졌죠. 똑같이 노멀레이션 부분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최적한 요거를 찾은 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이미지를 최적화 찾은 거를 가지고 우리는 잘라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최적화된 그 사이즈만 써서 하겠다. 그러니까 즉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최적화된 거를 여기서 찾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는 최적에 대한 사이즈를 찾을 거야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그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크롭되어 있는 이 모델에 있는 핏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크롭된 이미지들을 각각 적용을 함으로써 셔플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이 결국에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튜너 랜덤 서치를 통해서 튜닝을 적용을 하게 되는 튜너를 설정을 했는데, 앞에 설정과 커스텀 모델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my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되고, 목적은 이제 accuracy고 그 다음에 my 디렉토리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튜닝 모델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결국 케라스 튜닝에 대한 그 서치 함수를 통해서 X와 훈련 데이터와 Y 정답, 그리고 E와 모델에 대한 훈련 점정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검정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my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나는 가장 최적화되는 그 파라미터 하나를 뽑겠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여기서도 베스트 뭐예요? 빌드 모델 그거를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얘의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을 베스트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모두 다 뽑겠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거는 여기는 뭐예요? 회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거를 이제 빌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 함수를 통해서 빌드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인풋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면 HP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한 그 i를 결국에 여기에서 지금 h.int로 적용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회귀이기 때문에 아웃풋 자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개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델.컴파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적화 함수는 이제 아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옵스 함수는 지금 MSE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트릭스는 똑같이 absolutely MAE를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매칭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이 아이들을 다 설정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모델에 적용을 함으로써 결국에 회귀 모델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적용이 되는 것을 설정을 한 거고, 설정한 걸 가지고 결국에 튜닝에 튜너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드 튜너 리그레서라고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에 그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민 앱솔루트 에러가 결국에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똑같이 3번을 트라이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빌드 모델 디렉터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튜닝을 옵션을 설정을 한 거죠. 튜닝 옵션 설정하는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튜닝을 하기 위해서 x와 y 값에 대해서 랜덤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값들을 여기서 튜닝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튜닝가 설치가 됐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값들을 요약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썸머리가 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매트릭스가 지금 커스텀 매트릭스, 지금 나만의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지금 호출을 하게 된 거고, 여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태나 아니면 매트릭 그리고 그 값들을 지금 여기서 하는 함수가 클래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모델의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러스에 똑같이 시퀀셜에 결국에 애드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각각 추가를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댄스라는 레이어에 똑같이 유닛과 그 다음에 렐로라는 함수를 각각 적용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제 뭐예요? 레이어스의 이제 댄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측이인 분류기 모델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10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컴파일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모델에 대한 요 빌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랑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트 엔트로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까지 설정이 됐고, 커스텀 맥트리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에 커스텀 맥트리스 이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결국 이 뒤에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커스텀 맥트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빌드 한 거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파라미터 커스텀 맥트리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 각 매트리스가 계산이 될 때 업데이트가 되고, 그 상태가 처음에는 리셋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값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구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모델이나 커스텀 중요한 거는 여러분만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빌드 모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셋이나 다양한 커스텀 관련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등등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있는 하이퍼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케라스 튜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